안녕하십니까, 미래설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G베누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이 시점에서?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왜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고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베노버 같은 경우에는 G 회사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소형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파워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증기, 수력, 원자력 발전을 설비합니다. 다음 윈드 부분입니다. 일단 윈드가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풍력 터빈 제조 및 설치를 하는 곳이고, 육상이라던가 해상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조 및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 유지 보수 서비스도 하면서 전 세계 5만 기 이상의 설치 기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 트렌드에 힘입어서 매출이 정말 올랐고, 이에 따라서 가이던스까지도 상향하게 되었던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꼽으라고 하면은 세계 전력의 약 25%의 생산 기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실적인 부분이에요.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0.3 빌리언 달러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약 4%의 서프라이즈를 매출이 났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는 8.5%를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80bp가 더 상승된 부분이다,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당 이익 성과를 본다라고 하면은 LSEG 기준 같은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1.771달러를 기록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0.26달러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고요. 인베스팅 기준 같은 경우에는 24%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 서비스 비중이 높은 구조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트릭 팩티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20% 상승이 되었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의 수요 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윈드, 풍력은 여전히 적자 상태예요. 관세 영향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축소 로드맵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한다 하더라도 가이던스, 앞으로의 방향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주식은 꼬꾸라지거든요. 하지만 G베노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매출 전망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37 빌리언 달러의 범위를 제시를 했고,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의 범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폭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센서스가 약 37.03 빌리언 달러와 매우 근접하게 나왔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의 플러스 1% 내외로 부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F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사업비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고 자유 현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1 빌리언 달러 상향이 되었다, 이 부분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상 최대 백로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으로 서비스 비중이라던가 전사 백로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다.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스 장비 슬롯이 예약이 되어 있다. 수주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견인하고 OGW 정도 증가가 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견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년치 매출이 가식성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2026년도부터 29년도까지의 생산 계획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협상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사업의 호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리드는 고전압 설비, 전력 제어 장치, 디지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로 구성된 송변전망 솔루션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개폐 장치, 그리고 차단기, 차폐기, HVDC, 컨버션 스테이션, 계전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렉트리피케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20% 증가와 함께 14.6%의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뭐예요? 바로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력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송전이 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마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의 비중을 늘렸을 때 왜 늘렸어요? 우리는 석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더.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만의 옥시덴탈은 무엇일까? 라고 봤었을 때 G 베노버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만의 옥시덴탈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정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앞으로도 AI가 점점 발전될수록 G 베노버 같은 기업이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마진 구조라던가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 그리고 브릿지 전원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 더 선호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SMR이 선호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300MWE 규모의 이 원자로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바로 가이던스의 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 FCF의 가이던스가 1 빌리언 달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로 약 1조 3,850억 원 정도에 되는 규모인데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을 정도로 수익성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 물론 윈드 부분의 손실을 조금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부분이라던가 일렉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마진으로서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리스크도 있어요. 풍력 사업이 지금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점 축소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라던가 공급망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관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재 가격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된다. 그럼 해당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굴곡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원전이라던가 HVDC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일정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가스 장비 슬롯이 예전에 50GW보다 55GW로 상승이 되어서 매출이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추가 성장이 견인될 것이다. 지금 AI 플랫폼들이 너도 나도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챗GPT도 5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지금 대 AI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추가 성장이 더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로는 마진이 8에서 9% 체계로 상향 조정 및
현금 창출 능력을 이미 입증을 했다. 그래서 자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1 빌리언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컨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장기 투자 관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송전의 유틸리티가 약 90%가 G 베노버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꼽히면서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고요. 이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고 10년 이상 지속될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이클의 핵심 수혜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 베노버가 구조적 수요와 장기 성장의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어떤가요? 제가 이거 월봉으로 봤었을 때 얼리어터 파동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매물대가 아래에 포진되어 있고요. 한 $160에서 $170 요 사이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물대가 이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물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리어터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1파일 수도 있어요. 이게 1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3파를 가고 여기서 3파에서 그냥 내가 관망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다가 4파에 와서 이 정도면 4파가 되겠는데 4파가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매집을 하고 5파를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지금 추세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세가 이탈했을 때 혹은 4파, 5파 간 다음에 A 혹은 B,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B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A에서 B 내려갔을 때 여기서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GV 베노버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보는 주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정말 적어도 10년 정도는 가져갈 만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높은 자리인데 우리가 일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예, 한국 주식이었으면 보유자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지금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포진되어 있고 지금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얘는 꾸준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이었다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내가 분석하자마자 그냥 다 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은 충분한 이제 공부가 되고 충분한 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는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하면은 지금의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에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못 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낮은 종목,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낮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매력적인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나는 조금씩 분할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 왔었을 때 $400가 되었을 때 요때 됐을 때 내가 왕창 비중을 태우고 싶어. 이런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하되 대응은 꼭 내 시나리오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쭉 가져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좋은 오파 먹으면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